네, 384쪽 매매 하겠습니다. 자, 매매를 하기 전에 예약 걸어놓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약한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무슨 계약이 되고요.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이제 무슨 금이 들어갈 거다. 계약금 거는 계약이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매 계약해서 서로서 채무를 다 뭐 하게 되면 이행.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쌍무 계약 있었죠. 쌍무. 그죠? 아까 여러분들 낙성, 요물 있었고 두 번째 뭐가 있었어요? 쌍무, 편무 있었죠. 마지막이 뭐죠? 유상, 무상 있죠. 그래서 매매 계약에서 계약금 계약하고 마지막이 담보 책임이에요. 무슨 책임이요? 담보 책임.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이니까 계약금 무슨 뭐예요 여기? 담보 책임. 이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384쪽에 일단 그 매매를 보시면 매매는 일방이 재산권 상대방한테 이전할 것을 뭐하고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 지급할 것을 뭐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죠. 그럼 이때 대금은 반드시 금전에 한한다는 것. 그 이유는 금전 아닌 것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교환. 그래서 밑에 교환 조문 있죠? 596조 교환의 의, 교환은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 이전할 것을 뭐한다? 약정. 그러니까 결국 매매에서 대금은 금전에 하나고 금전 아닌 걸 지급할 것은 뭐가 된다? 교환. 근데 교환할 때 가치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부족분을 돈으로 줘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걸 보충금이라고 그래요. 무슨 금? 그러면 보충금 들어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매매가 되는 게 아닙니다. 뭐다? 교환입니다. 제가 왜 자꾸 매매와 교환의 출발을 얘기하느냐? 요즘 시험은 그 매매하고 교환 그 출발을 자꾸 물어봐. 공부할 때 저 뒷부분 중간에 있는 거 막 속에 있는 거 있죠? 잘 몰라도 처음 출발만 알고 있으면 답 맞힐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러니까 매매하고 뭐의 차이점? 교환의 차이점. 교환할 때 혹시 재산권 약정하면서 거기다 부족분을 돈으로 주는 경우도 있죠. 그럼 매매가 되는 거에 여전히 교환입니까? 교환입니다. 뭐가 아니라는 것? 매매가 아닙니다. 그 차이점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재산권에는 물권과 채권이 있죠. 그죠? 재산권. 그러면 지상권, 매매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네? 있죠. 왜? 아니 물권이니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재산권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 물권도 있고 뭐도 있다? 채권. 그러니까 물권은 지상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 매매 목적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매매의 1번에서 보시면 매매는 전형계약으로서 약정, 낙성계약이고 채무가 두 개 나오니까 쌍무가 되고 이행하니까 무슨 계약? 유상. 자, 그래서 그 계약 종료 절대 잊어먹지 마시고요. 맨 밑에 니은에 대금 반드시 뭐에 한한다? 금전에 합니다. 차임은 금전에 한한다. 금전에 한하지 않는다. 차임은 금전에 한하지 않습니다. 곡물도 가능하죠? 자, 전세금 금전에 한한다. 금전 아닌 것도 좋다. 전세금 그건 금전에 하나죠. 청산금 금전에 한한다. 금전 아닌 것도 좋다. 네. 자, 힌트 드릴게요. 모를 때 금으로 끝나면 금전에 한한다.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매매할 때 대금은 물어볼 가치가 있다는 거. 다른 건 안 물어보는데 이건 물어볼 겁니다. 다음 이해가 생략하고요. 387쪽 가세요. 가로 3번 무슨 금 나와요? 계약금. 네.
자, 그래서 계약금 니은에 보시면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요소는 아니죠. 따라서 뭐 지급 없이도 계약금 지급 없이도 매매 계약은 유효하게 뭐 할 수 있다? 매매 뭐 있어? 재산권 이전 약정하면 계약이 성립하고 효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금 지급은 요소가 아니에요. 자, 2번 계약금 교부 계약의 성질 기억 무슨 계약이죠? 요물 계약. 이걸 순 우리말로 치면 다. 그리고 매매가 주면 계약금 계약은 뭐죠? 종. 연습합시다. 매매는 전형이고 계약금 계약은 비전형이고 매매는 낙성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고 매매가 주된 계약이면 계약금 계약은 종. 단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는 것. 그래서 여기 니은 끝에 주된 계약과 동시에 행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 동시란 말은 환매에서만 쓰세요. 어디서? 동시는 환매에서 쓰시고요. 자, 계약금 종류가 있네요. 기억이 무슨 금이고 증약금이고 니은이 무슨 금이고 디귿이 무슨 금? 위약금. 자, 하나씩 설명해 볼까요? 증약금. 금은 계약금의 약자죠. 그러니까 뭐 줬으면 계약금 줬으면 뭐 했다는 거? 약속했다는 뭐다? 증거가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금? 증약금. 글자에 답이 다 있습니다. 해약금은 뭘까? 금. 무엇을 줬다? 계약금 줬다. 그러면 약속을 뭐 한다는 거다? 해제하는 게 뭐다? 해약금이야. 자, 위약금은 뭘까요? 위약금. 자, 계약금을 줬습니다. 뭐 줬다고요? 계약금 1억을 줬습니다. 얼마 줬다? 자, 그러면 약속을 뭐 하는 경우가 있을까? 위반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게 위약금이에요. 그러면 누가 약속을 위반할 수도 있고 갑이 매도인이 약속을 위반하게 되면 뭐 하게 되면 약속을 위반하게 되면 받은 계약금 있죠? 이 계약금 1억의 배액을 자 551조 무슨 배상으로 손해배상으로 준다. 대신 누가 약속을 위반하면 을이 약속을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계약금을 원상 회복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몇 조? 551조 손배로 먹어라. 몰수하라. 라는 뭘 맺는 거? 특약을 맺는 거. 그래서 무슨 특약이라 한다? 위약금 특약. 그래서 계약서에 아무 말이 없으면 이 증약금하고 해약금은 인정받습니다. 계약서에 아무 말이 없어도 일단 계약금을 뭐 했으면 줬으면 약속했다는 증거 되죠? 그죠? 두 번째, 계약금을 다 주게 되면 이쪽 저쪽 뭐 할 수 있어요? 해약금 해지할 수 있죠? 그럼 요건 언제 써먹는 걸까? 요거는 위약금은 요거는 자, 이 위약을 갖다가 5글자로 늘리면 뭐죠? 네? 거기서 답이 나왔어. 이게 채무 불이행이야. 갑이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받은 계약금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주고 누가 매수인이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뭐 하지 말고 원위치 시키지 말고 네 먹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위약금 특약은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랑 이거. 아니 손해배상이랑 연결된 특약이야. 위약금 특약이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배상 입증해야 되죠. 원위치하고 주고받아 원위치하고 귀 없는 사람이 자신의 손해를 뭐해서 입증해서 귀 있는 사람한테 내놓으면
귀 있는 사람이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법원에 또 뭐 제기되고 소 제기해서 손해 확정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잖아. 그러면 잘못 없는 사람이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은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둘이 뭐 할 때부터 계약금을 주면서 나중에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손해를 뭐 하지 않고 입증하지 않고 처리하는 특약이 무슨 특약이다? 그러니까 위약금 특약이 있으면 손해를 뭐 하지 않고 입증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고, 만약에 무슨 특약이 없으면, 위약금 특약 없으면 이제 손해를 뭐 해야 돼요? 입증하고 절차를 밟아가야 돼. 그러니까 미래 중개업자 여러분은 갑하고 을하고 무슨 계약하면, 매매 계약하면 무슨 특약을 달아주는 게 좋다? 그래야지 깔끔하지 서로. 그러면 귀가 없는 사람이 손해를 입증하려면 머리가 아프잖아. 그래서 무슨 특약을 다는 게 좋다? 위약금 특약. 네. 그래서 밑에 388쪽에 보시면 판례 보기 1번과 2번 반드시 읽어둬야 됩니다. 자, 1번 유상계약, 특히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뭐가 됐을 때, 수수됐을 때 계약금은 무슨 금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해약금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자,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뭐가 없는 이상, 계약 당사자 일방 귀책서를 내서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체불로 입은 실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을 뿐이지, 이것도 입증해야 됩니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상대방한테 당연히 뭐 되는 거 아니다? 기속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위약금 특약이 없을 때 매수인이 뭘 주지 않으면, 중도금 주지 않으면 그 계약금을 먹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먹는 게 아닙니다. 먹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먹는 게 아니라 그렇죠. 먹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는 특약 달아놨어야지. 누가 약속 위반하면, 을이 위반하면 계약금을 뭐 하지 않고, 원상회복하지 않고 무슨 배상으로? 그렇게 특약을 달아놔야지 먹는 거야. 그러니까 위약금 특약 없는데 계약금 갖고 있어도 불안한 거야. 아시세요? 자, 그럼 두 번째 거, 매매계약을 뭐함에 있어서,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의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보세요. 매도인이 위 계약을 뭐하면? 위반한 때. 자, 매수인에게 계약금 배액을 뭐죠? 자, 그 지급 앞에 이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이거. 아니 이거. 551조 손배. 지급하고, 그런 뜻이야. 하고 있잖아. 지급이란 말 있잖아요. 그 앞에 무슨 말 생략됐다고요? 551조 손배 지급하고, 매수인이 이를 위반할 때는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상실 있죠. 상실 앞에 무슨 말 생략됐을까? 551조 손배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체불에 대한 무슨 약정? 위약금 약정을 한 것으로 할 것이고, 이런 약정은 특단 사정이 없는 한 무슨 액? 551조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지닌다는 것. 그럼 위약금 특약은 언제 써먹는 거예요? 위약, 채무 불이행, 마지막에 손배 있죠. 그거 입증하지 않고 처리하기 위해서 특약다는 겁니다. 551조 무슨 배상? 손배. 손배,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우측 가셔서 이제 해약금 해제입니다. 무슨 해제요? 네, 해약금 해제에서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은 유동적 무효란 말 나와요. 무슨 뭐예요? 네. 보시면은 거기 첫 번째가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 협력 의무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자, 이행 착수면 해약금 해제할 수 없는 거고, 이행 착수가 아니면 해약금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것은 이행 착수는 아니에요. 그러면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해약금 해지할 수 있다는 게 판례 태도고요. 자, 또 하나 넘겨보세요. 두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뭐 받았다고요? 자, 허가받은 것은 이행착수일까요? 이행착수가 아닐까요? 이행착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해약금 해지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무슨 구역이죠? 허가지역이에요. 이게 허가지역이에요, 이렇게. 그럼 무슨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좀 뭐가 나야 됩니까? 실제 뭐가 나야 되죠? 허가가 나야 되겠지. 그러면 허가 받기 전 갑과 을 양쪽에서 누군가 소를 지겠어요. 이행하라. 뭐라고요? 협력하라. 누가? 을이 무슨 소를 지겠어요? 협력, 의무, 소를 지겠습니다. 이행 착수의 착수가 아니에요? 착수 아니죠? 그럼 여전히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갑은 해, 약금 해지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또 여기 뭐가 났어요? 허가 났습니다. 이행 착수일까요? 아니야. 그럼 여전히 갑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 약금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지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지역에서는 허가 지역에서는 뭐 받기 전이든 허가 받기 전이든 후든 아직 뭐 전이라면 이행, 착수 전이라면 어느 쪽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약금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 다음 허가 받기 전 법정 해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 허가 받기 전 법정 해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없어요? 왜 없어요? 해제란 말은 유효가 됐을 때만 하는 거예요. 허가 받기 전에는 불확정 무효라고 해요.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라고 그래. 해제라는 것은 1, 2, 3, 4 중에서 몇 번 됐을 때 4번 됐을 때 그러니까 1번이 불확정 무효에서 뭐가 나야지? 허가 받기 전까지는 불확정 무효잖아요. 그럼 무슨 말씀 안 되는 거예요? 법정이라는 말씀 안 되지. 법정이 반드시 뭐가 된 다음에 4번이 된 다음에 쓰는 용어란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받기 전까지는 무슨 해제는 안 되고 법정 해제는 안 되고 무슨 해제는 가능성이 있다. 해약금 해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허가가 나야지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법정 해제 가능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게 헷갈린다는 얘기는 아직 뭐예요 그게? 유효, 무효가 아직 뭐가 됐다, 덜 됐다는 얘기예요. 허가 나야지 뭐가 된다고요? 유효가 돼야지 뭐가 나와요? 그럼 채무는 언제 쓰는 거예요? 채무불이행은. 내가 여러분 눈빛을 보지 말아야 되는데 칠판 보고 써야 되는데 몇 번 돼야 돼 여기? 이때만 이 단어가 나온단 말이야. 무슨 불이행? 그러니까 여기선 법정에만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대지금 법정이 나오잖아요. 뭐 받기 전까지는 여기서 법정해제 있잖아요. 법정해제.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무슨 해제가 안 된다? 법정해제 안 돼. 근데 무슨 해제는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해약금 해제는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다는 얘기야. 근데 무슨 해제는? 반드시 뭐가 난 다음에? 허가 난 다음에. 그러니까 협력소 제기하는 것도 이행착수가 아니고 허가 받는 것도 뭐가 아니다. 그러니까 허가 받기 전이든 후든 해약금 해제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리얼 체킹하세요. 리얼의 AB. 리얼 AB. 법정 해제는 원상 회복도 있고 손해배상도 있죠. 근데 무슨 해제는? 해약금 해제는 뭐도 없고 원상 회복도 없고 손해배상도 있을 수가 없어요.
매수인이 해약금 해지했으면 매도인이 먹는 거지. 그걸 다시 또 돌려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또 귀책세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니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요구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우측에 30번, 5번 지문 읽어보세요.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맨날 얘기하잖아요. 계약금 맨날 다 했잖아요. 다 주기 전까지는 절대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은 낙성이 아니고 뭐이기 때문에? 요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11월 달에 들으시던 분들 있죠? 11월 달부터. 그 11월 달에 가면 거기 이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11월 들은 거 있을 거야. 11월 달에. 계약금 일부만 주고서 절대 뭐 할 수 없다. 해약금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금 설명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담보 책임 가겠습니다. 페이지 393쪽. 자, 담보 책임이 있습니다. 담보 책임은 쌍무, 편무의 실익일까요? 유상, 무상의 구별 실익일까요? 담보 책임. 유상, 무상의 차이점이죠. 쌍무, 편무는 아까 했었잖아요. 동시 이행하고 위험 부담. 출연했단 말이에요. 매수인 출연 퍼펙트한데 매도인이 준 것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매도인 출연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매수인은 항의할 거 아니에요. 왜 이상한 것 전혀 따질 거 아니에요. 근데 흠은 두 가지입니다. 권리하자하고 무슨 하자다. 주로 포인트는 물건 하자는 잘 안 내. 주로 내는 건 뭐다? 권리하자. 자, 면적이 부족합니다. 권리하자일까? 물건 하자일까? 외운 거야? 아니면 이해한 거야? 하다 보면 외워지는 것도 있어요. 다음, 물건 하자 가지고 경매를 받았습니다. 뭐 받았다? 경락을 받았어. 물건 하자 가지고 담보 책임 공격할 수 있을까 없을까? 경락받은 물건에 하자 가지고 담보 책임 공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왜 없습니까? 아니, 경락을 받으면 가서 임장 활동해서 물건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뭐예요?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경매 시 물건 하자 가지고는 공격 못 한다. 그죠? 근데 경락을 받았는데 권리하자가 있어.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담보 책임 들어가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한다. 무슨 하자하고 무슨 하자. 그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전제로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권리하자하고 무슨 하자? 물건 하자. 그러면 면적 부족은 아까 어디라고 그랬지? 뭐가 아니고? 물건 아니고 권리라고 그랬지. 그러면 경락을 받았을 때 물건 하자가 있어. 공격할 수 없죠. 근데 받았는데 권리 하자가 있어. 공격할 수 있습니까? 면적이 부족해. 경락 받았는데. 그럼 공격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있죠. 당연히. 무슨 하자니까?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 경매에 집어넣어서 경락받은 거죠. 경매라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 경매에서 경락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 1차적, 2차적 공격 두 가지 나눠야 돼. 경락에는 1차적으로 채권자한테 간다, 채무자한테 간다. 누가 매도인이야? 아니, 지금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 경매 경락이 나냐? 그럼 경락인이 매수인이지. 그럼 경매를 매매로 보게 되면 누가 매도이냐? 네? 채무자가 되잖아. 지금 말로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지금 안 쓰고 말로 좀 해보려 했더니 안 되네. 지금 누가 채권자가
누구 부동산을 채무자 부동산을 뭐로 집어넣었어요? 경매로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경락 받았어? 경락인이 경락 받았잖아요. 그죠? 경매 집어넣었을 때. 그러면 경락인이 뭐라면 매수인이라면 누가 매도인이에요? 이 사람 매도인이 채무자지. 그러니까 1차적으로 경락인은 누구한테 공격한다? 채무자한테 공격하는 거야. 면적이 뭐하다? 부족하다. 근데 채무자가 자력이 있을까 없을까? 경매도 자력이 없다는 얘기지. 그럼 배당 받아간 사람한테 2차적으로 공격한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경락이 일단 누구한테 공격하고 채무자한테 1차적으로 공격하고 채무자가 뭐가 없으면 2차적으로 누구한테? 채권자한테 공격한다. 면적 부족은 물권하자, 권리하자. 저기까지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권하자와 무슨 하자? 권리 두 가지 나눠보시고요. 다음 394쪽. 법적 성질의 니은.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왜 임의 규정이에요? 채권법을 하지 말아요. 아까 임대차 전이니까. 임대차 들어가면 임의, 강행이 섞여 있어요. 아셨습니까? 근데 담보책임 면책특약 유효한 건 맞는데 문제는 매도인은 자신은 알고 있고 매수는 모르고 있는데 그때 매도인이 담보책임 면책특약 쏙 집어넣는 것은 이때는 매도인 보호할 필요가 없죠. 면책특약은 유효한데 거기 이제 B번에 보시면 특약하더라도 매도인 자신은 알고 있죠. 매수는 모르죠. 그걸 알리지 않고 뭐 하지 않고? 알리지 않고 면책특약은 당연히 효력이 뭐야? 없다는 것. 거기까지 한번 읽어주셔야 됩니다. 면책특약은 유효하지만 만약에 매도인은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매수인한테 뭐 하지 않고 알리지 않고 면책특약 정한 것은 뭐다? 무효.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394쪽에 밑에 보시면 권리하자가 있죠. 그 1, 2, 3번만 색깔 칠해보세요. 첫 번째가 뭐고요? 권리 전부. 두 번째가 권리 일부. 세 번째가 수량 부족. 자, 세 가지 잘 기억해 놓으세요. 권리 전부가 타인 것, 권리 일부가 타인 것, 수량 부족. 자, 보시고요. 자, A 겁니다. 토지가 경매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자, 갑이 경락 있는데 대금 일부 주고 뭐 주고? 경락대금 일부 주고 자, 나머지를 다 줘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시점 때 뭘 해야 될까? 등기해야 되겠죠. 경락인은 언제 소유권 취득할까? 네, 일부 줬을 때다, 다 줬을 때다, 등기했을 때다. 네, 법률 규정입니다. 근데 요 사이에서는 갑은 소유자가 아니죠. 아직 등기 안 했, 나머지 안 줬으니까. 요 상태에서 만약에 뭐 한다면, 매매를 했다면, 갑이 매매했다면, 권리 전부가 누구 거예요? 타인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권리 전부가 누구 거다? 타인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도 이 매매는 뭐하다? 유효. 뭐가 유효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 매매가 유효하다면서요. 뭐가 유효하냐고. 손 벌려보세요. 이게 유효하다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 A 재산권 달라는 효력이 있고 갑은 을한테 돈 달라는 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타인 권리 매매는 무효가 아니고 뭐다? 유효. 됐어요? 그러면 을이 대금 1억을 줬어요. 뭘 줬다고? 대금 1억을 갖다가 갑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은 가서 이제 뭐 주고 나머지 다 돈 주고 자기가 뭐 해서 등기해서 누구한테? 을한테 등기 넘겨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돈을 받은 누가? 갑이.
이걸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하지 않게 되면 소유권 넘어와 못 넘어와? 못 넘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을은 선이었을까 악이었을까? 부동산에서는 선이라는 말씀 안 되지. 왜? 이미 남의 그런 것을 알고 샀어? 모르고 샀어? 알고 샀죠. 그러니까 선이다 악이다? 악이죠. 그죠? 그럼 소유권 못 넘겨받으면 이 사람은 돈은 돌려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돈. 그럼 돈 돌려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못 넘겨받으면. 걔가 끝내야 될 거 아니야. 걔 끝내는 방법이 뭐예요? 네? 해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담보 책임 해제죠. 채무 불량의 해제가 아니고 어디요? 담보 책임 해제죠. 그럼 담보 책임을 하면 언제 쓰는 거예요? 담보 책임은 1, 2, 3, 4 중에서 어디 쓰는 거예요? 4번 쓰는 거죠. 어디서? 4번. 해제라는 단어는 항상 뭘 전제로 한다? 해지도 반드시 유효를 전제로 쓰는 게 뭐다? 해제라는 얘기야. 그럼 해제할 수 있어요. 근데 손해배상은 요구를 못 한다는 거. 아셨어요? 그래서 395쪽 가로 1번 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권리 전부가 타인 거죠. 색깔 집어넣으세요. 권리 전부가 타인 거. 자, 변론 쭉 가시면 니은에 A 있습니다. 매수인은 뭐뭐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뭐 할 수 있다? 아, 그러면 악의도 뭐 할 수 있구나?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신 뭘 안 된다는 것? 손해배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X밖에 안 나와요. 자, 다음 편 넘겨볼까요? 동그라미 2번 권리 일부가 누구 거? 타인 것. 자, 여기 100평이 있는데 30평은 병 겁니다. 30평은 병 거고 이건 갑 거 70평입니다. 자, 갑이 팔았습니다. 누구한테? 을한테. 그러면 갑은 자기 거 말고 뭐 거지도? 권리가 누구 거죠? 타인 거죠. 그럼 취득해서 넘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을은 선일까 악일까? 악이 알고 샀겠지. 권리가 누구 거? 병 거. 그럼 취득해서 넘겨주면 되죠. 근데 만약에 못 넘겨주면 어떻게 될까? 악의는 자, 요것만큼 대금을 뭐 해달라? 감액해 달라면 돼. 자, 뭐 안 되고 해제 안 되고 무슨 배상? 네, 그게 조문에 적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니은 A에 보시면 매수인은 뭐뭐 묻지 않고 대금 감액만 청구한다. 밑에 해제, 선배는 절대 선이만 되지 누구는 안 된다? 악의는 안 된다. 돼 있고 다음 면적이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갑의 토지를 샀습니다. 이 사람이 100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갑이 가서 측량해 봤어. 알게 됐어. 알고 보니까 80평밖에 안 돼. 그러면 을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계약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얼마만 주고 80평 주고 계약하지 않을까요? 그럼 면적이 뭐하다면? 부족하다면. 그죠? 만약에 계약을 했단다면 알고 샀다면 대금을 뭐하거나 깎거나 안 사 둘 중 하나겠죠. 그러면 알고 산 다음에 다시 저 면적 부족을 가지고 다시 매도인한테 공격하면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알고 산 사람은 아무것도 인정이 안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보세요. 우측에 무슨 부족? 면적 부족, 수량 부족이죠. 네, 그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나올 거예요. 거기 니은 보시면 A 선의만 가능, B 해제 선의만 가능, 손해배상도 누구만 가능? 선의만 가능. 그럼 작년도 기출문제를 보세요.
외울 게 아니고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라는 얘기야.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수량 지정 매매입니다.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건 문제도 아니야, 이거는. 자, 모르고 한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까? 이거 공부했으면 당연히 논리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뭐 한다? 생각하라는 얘기야. 자, 권리 전부가 타인 거 알고 샀어. 못 넘겨받아. 그럼 돈 돌려받아야 안 받아야 돼? 밖에서 뭐 하는 거야? 알고 샀다 하더라도 해. 재. 근데 뭐 안 된다? 손배 안 되지. 권리 일부가 타인 거 알고 샀어. 못 넘겨받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만큼 돈 뭐야? 하면 되잖아요. 수량 부족을 알고 사게 되면 그거 분명히 대금 뭐 했을 거야? 깎고 샀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이후에 면적 부족까지 공격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아무것도 안 되겠지. 그래서 권리 전부, 권리 일부 뭐다? 수량 부족 있죠. 이 세 가지만 가지고 놓으세요. 몇 가지만? 세 가지. 이걸 이제 표로 그려드리면 이렇게 되겠지. 악의의 매수인. 누구요? 자, 첫 번째 권리 전부가 타인 것. 두 번째는 뭘까요? 권리 일부가 타인 것. 세 번째는 뭘까요? 수량이 부족. 내일 모의고사 나와 안 나와?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왜 나올까? 당연한 거야. 담보 책임 반드시 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악이죠. 대금, 감액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에 뭐가 있고 해제가 있고 무슨 배상이 있다. 그러면 권리 전부일 때는 뭐는 가능해요? 해제는 되죠. 돈은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는 안 된다? 안 돼. 권리 일부 못 넘겨받아. 그러면 돈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만큼은. 그 무슨 감액? 그럼 뭐는 안 된다? 뭐 안 된다? 수량 부족은 알고 사게 되면 당연히 대금 조절하고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또 공격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인정하면 안 되지. 면적 부족은 권리하자요, 물관하자요? 그러면 표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자, x 따라서 선을 그어볼까요? x 따라서 선 그으면 x가 하나, 둘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가지고 한번 견뎌보세요. 권리 뭐다? 하자. 이게 전부. 이게 뭐? 일부, 수량 부족. 첫 번째가 뭐고? 대금, 감액. 두 번째가 뭐고? 해제. 세 번째가 뭐다? 손해배상. 그러면 x를 1, 2, 3로 오른쪽에 그려보세요. 401쪽이 있죠? 오른쪽에다가 x를 하나 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아니 401쪽 있죠? 여백 있잖아. 401페이지 여백 있죠? x를 하나, 둘, 세 개 그어봐. 이렇게 1, 2, 3. 그리고 선 따라 가봐. 선 따라 이렇게 가봐. 선 따라. 그러면 뭐가 나와요? 계단 나와 안 나와? 이 계단에다가 뭘 그린다? 동그라미 그리면 돼. 그랬어요? 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은 402쪽 가시면 몇 쪽이요? 402쪽 있어요? 자, 지금부터 색깔 채우기 놀이 할게요. 색깔 채우기. 402쪽 색깔 집어넣으면 돼. 권리 전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 자, 손해배상 청구권 X 하나 있습니까? 색깔 칠해보세요. X 완전히. X 완전히 칠해보세요. 꽉 채워 그냥. 두 번째 권리 일부는 X가 몇 개입니까? 두 개 색깔 집어넣어보세요. 두 개 나오죠? 수량 부족은 X가 몇 개예요? 그럼 거기 선이 빼고 딱 그리면 이 그림 나오잖아. 나와요? X가 하나, 둘, 셋. 그리고 생각해봐. 그러면 굳이 외울 필요도 없어. 전부 타인 건데 못 넘겨받아. 그러면 돈은 돌려받아야 되니까 뭐요? 해제하면 되는 거고. 손배 안 되고. 권리 일부가 타인 건데 못 넘겨받아. 그것만큼 대금 깎으면 되잖아요.
해제 선배 안 되죠. 수량 부족은 알고 있었으면 당연히 대금 조절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약 체결 후 다시 면적 부족까지 공격하면 논리가 안 맞죠. 그 세 가지 꼭 좀 기억하세요. 자, 물건 하자는 생략하고요. 자, 405쪽 가세요. 맨 꼭대기 니은 체킹하세요. 자, 어디에 있어서? 경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슨 하자? 권리 하자에 관해서만 담보 책임이 인정된다. 경매 목적물, 물건의 하자가 있을 때는 담보 책임이 뭐 하지 않는다? 경락받았을 때 물건 가지고 담보 책임 공격하면 안 됩니다. 근데 경락받았을 때 뭐에 문제가 있으면, 권리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담보 책임 물어야 물어야 돼요. 물어야 되겠지. 이때 1차적으로 누구한테 공격하고? 네? 채무자한테 공격하고, 채무자가 만약에 돈이 없다면 2차적으로 누구한테? 채권자한테 간다는 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보 책임 한 문제입니다. 틀리지 마시고요. 자, 이제 끝으로 이제 임대차 하겠습니다. 페이지 410쪽 가세요. 자, 임대차는 물건입니까? 채권입니까? 채권이에요.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 했을 때 약정하고 자, 각자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자, 갑은 무슨 채권이 생길까? 갑은 반대 거. 무슨 채권? 차임 달라는 뭐가 생기고? 채권이 생기고. 을은 목적물, 사용, 수익해달라는 뭐가 생긴다? 채권이 생긴다. 그럼 임대차는 이렇게 가세요. 아까 제가 임대차 전까지는 무슨 규정? 그럼 임대차 들어가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무슨 규정과 무슨 규정? 네, 그때 임의규정, 강의규정을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용수익 채권을 갖다가 좀 멋있게 표현한 말이 뭘까? 이걸 멋있게 표현한 말이 뭘까, 이게? 네? 뭐라고요? 아니야. 이건 채권이잖아.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임차권이라고. 무슨 건이라고? 무슨 건? 임차권.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죠? 자, 임차권은 본권입니까? 본권이 아닙니까? 네? 본권입니까? 본권이 아닙니까? 네? 본권이야. 본권이야. 네, 전세권도 본권이죠. 전세권은 본권인데 얘는 또 어디 소속이야? 네? 본권인데 얘는 어디 소속이야? 물건으로서의 본권이라는 얘기예요. 자, 물건, 본권, 전세권은 물건적 청구권을 인정해줘요. 아셨습니까? 근데 채권,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권 기초라는 물청은 없습니다. 아셨어요? 아셨어요? 단 현재 뭐 하고 있어요? 그럼 점유하고 있으면 뭐가 있어요? 점유권 기초란 뭐는 있다는 거? 물청은 있겠죠. 전세권도 뭘 하고 있습니까? 점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물건, 전세권, 물청이 있고 점유권, 물청 다 있는데 이 임차권은 뭐가 아니어서 물건이 아니어서 물청은 없고 점유권, 물청은 있어요.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사용수익 요구하는 것이 임차권이죠. 그죠? 그럼 임차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그럼 이제 채권 때문에 이제 어떤 특질이 있을까? 첫 번째, 수선 유지. 무슨 유지요? 의무. 자, 주인 갑한테 있습니까? 빌려 쓰는 사람한테 있습니까? 네? 왜 갑한테 있습니까? 네?
알고 대답하는 거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사용 수익을 요구하는 거니까 수선 유지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갑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갑은 적극적 의무, 소극적 의무? 적극적 의무. 이 수선 유지 의무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일까, 임의 규정일까? 고민스러울 거예요. 자, 그러면 수선 유지에 들어가는 것을 뭐라면 필요비라고 그래. 그래서 을이 만약에 무슨 비를 지출했다면, 필요비를 만약에 지출했다면 갑한테 돌려달라 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이유는 수선 유지 의무가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갑한테 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음, 유익비를 지출했습니다. 무슨 비요? 유익비 지출했습니다. 갑한테 상한 요구할 수 있습니까? 네? 유익비는 다 무조건 있는 거예요. 자, 필요비, 유익비는 반환을 요구할 때 던진다. 네? 아니죠. 필요비는 지출 즉시, 유익비는 종료 후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필요 유익비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일까, 임의 규정일까? 또 고민스러울 거예요. 세 번째, 임차권 양도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다고요? 임차권 양도하고 싶어요. 전대하고 싶어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갑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갑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강행 규정일까? 임의 규정일까? 고민스러울 거야. 네, 지금 한 것은 전부 다 채권 얘기했죠. 임차권은 뭐다? 채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 한 채권 이야기는 전부 다 임의 규정입니다. 무슨 규정이요? 따로따로 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통으로, 채권, 사용수익 요구하니까 수선 유지는 누가 부담해야 돼? 갑이 부담해야 돼. 임의 규정이죠. 주인이 뭐라 그럴까? 네가 부담해라. 누가 부담해야 돼요? 을이 부담해야 돼. 이게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수선, 면제, 특약은 유효, 무효? 유효. 임의 규정이니까 누가 부담해야 돼요? 을이 부담해야 돼. 필요비, 유익비, 상한 청구, 포기, 특약, 유효, 무효? 왜 유효? 임의 규정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유익비 가지고 유치권 가능합니까? 네? 필요비 가지고 유치권 가능합니까? 유익비 가지고 돼요? 필요비 가지고 돼요? 아니, 유치권 공식 있잖아. 뭐 하다가? 아니, 점유하다가 그 물건에다 들어간 비용, 채권 있으면 유치권 들어가잖아요. 임차인 점유하고 있었죠? 필요비 지출했잖아요. 둘 다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유는 유다 그러니까 필요비는 아닌 줄 알아. 한 세트잖아. 필요비든 유익비든 뭐예요? 그 물건에 들어간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 가능해, 안 가능해요?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필요비, 유익비를 포기한다는 특약이 유효하면 유치권은 자동적으로 포기 특약이지. 그러니까 계약서에다가 이제 원상 회복이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면 이거 포기한다는 특약이야. 그럼 무슨 권 행사할 수 없어?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강의 규정 아니에요. 무슨 규정? 왜 임의 규정? 예? 임차권 사용수익이 채권이니까. 그 다음에 임차권 양도 전대 당연히 제한받죠. 이것도 무슨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됐어요?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주로 이 626조를 잘 좀 기억할 것. 몇 조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되는 게 뭐냐면, 자, 토지를 임대차했어요. 무슨 대차요? 토지 임대차했어요. 네. 그럼 토지 임차는 어떻게 할까요?
건물을 지을까 안 지을까? 건물을 신축했어. 다음 건물을 임대차 했어요. 뭐 했다고요? 건물을 임대차 했어요. 그러면 건물 임차인은 건물에다가 부속시킨 부속물 있지 않을까? 무슨 물이요? 부속물. 그럼 건물을 신축했으면 이거는 임차인이 계약이 끝나고 나면 지상권하고 똑같아. 그래서 한번 뭐 한다? 갱신을 청구합니다. 뭐 한다? 청구해서 주인께서 예스하면 뭐가 되는 거고 갱신이 되는 거고 만약에 뭐 한다면 노한다면 노발대발 들어가는 말이 뭐죠? 지상물 무슨 청구권? 강행규정일까? 임의규정일까? 왜요? 물건이라니 이건 물건 아니지. 사용수 임차권이 아니니까. 무슨 규정? 강행규정 생각하시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건물 임차인 부속물을 집어넣죠. 부속식 물건 있죠. 그러면 동의를 얻었거나 뭐 얻었거나 또는 매수한 경우 있거든요. 그때 들어가는 것이 뭐다? 부속물 무슨 청구권이다? 매수 청구권입니다. 강행규정, 임의규정. 글자가 같잖아. 청구권, 매수 청구권. 무슨 규정? 그러니까 여기 임차권 관련된 채권 이야기는 무슨 규정이고 이제 매수 청구권은 무슨 규정이다? 그래서 임의규정에서 한 문제 하나, 강행규정에서 한 문제 하나 이렇게 보통 출제가 됩니다. 두 문제짜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 두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한 방에 해결할까? 그럼 여기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죠. 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속물이 있어요. 여기 무슨 물? 네, 요걸 한번 이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임대차는 그냥 뒤로 가보세요. 페이지 422쪽. 몇 쪽이요? 자, 왼쪽은 무슨 물이고요? 오른쪽은 뭐예요? 비용 상환 청구권입니다. 네, 뭐 두 가지는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죠? 그죠? 네, 그 두 가지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사실은 부합에서 어디서? 부합에서 논의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기존 건물이 있었다. 뭐가 있었다? 자, 허락을 받아서 뭐 했다? 중축을 했다. 뭐 했다고요? 그러면 그 중축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또 쓰기 귀찮아서 그 말을 짧게 줄인 말이 구분 소유. 무슨 소유요? 그러니까 중축 부분이 구분 소유 대상이 만약에 안 된다면, 그죠? 그러면 이 허락 중축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라고 해야 돼요. 뭐 한다? 쓰지 마세요. 앞에 갈 테니까. 그러면 구분 소유가 만약에 된다면 어떻게 될까? 반대말. 뭐 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뭐요? 않는다. 그러면 이쪽엔 기존 건물에 있었고 이렇게 중축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또 똑같은 말이에요. 기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면 기존 건물에 효력이 미치고 있었겠죠. 중축 부분에 효력이 미칠까 안 미칠까? 네? 아니 이거 뭐 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 한다? 미친다지. 그러니까 부합물에도 저당권 효력이 뭐 한다? 미친다. 그런 얘기예요. 이때 쓰는 말이 뭐다? 부합됐으니까 뭐다? 부합물이라고 쓰는 거야. 무슨 물? 자, 근데 이쪽은 부합하지 않는다 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 독립된 거죠. 그러면 기존에 만약에 여기에 뭐가 설정돼 있으면 저당권 효력은 어디에 안 미치는 거야? 안 미친단 말이에요.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쓰는 말이 있죠. 부송물이라는 겁니다. 무슨 물이요? 글자상은 비슷한데 전혀 달라. 이건 독립성이 없을 때 부합물이고, 부속물은 뭐다? 독립된 거예요. 독립된 거. 그러면 부합물하고 부속물이 있을 때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들어간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 비용을 달라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쓰는 용어가 626조 비용 상한 청구권. 이걸로 가서 논다. 무슨 비 돌려달라? 유익비 주세요. 라는 뭘 한다? 상환 청구권 던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건 독립된 법률 용어가 있죠. 무슨 청구권이 있습니까? 이거는 뭐가 있다? 부송물 뭐다? 매수 청구권 문제로 논다. 그 얘기예요. 비교되는 겁니다. 무슨 비하고 무슨 비? 유익비하고 부속물이죠. 자, 이 유익비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자, 매수청구권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죠. 자, 유익비 가지고 유치권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가능하죠? 부속물 가지고 유치권 될까요? 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쪽은 반대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권 가지고 논다? 유치권. 이거 뭐가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된다. 네, 그래서 거기 왼쪽, 오른쪽 비교돼 있죠? 그럼 몇 페이지 있습니까, 그게? 그 위에다가 써놓을 말 있죠? 기존 건물. 맨 위에다가 허락 중축. 그렇게만 적어 놓으세요. 기존 건물 뭐다? 허락 중축. 몇 페이지요? 422쪽.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이 앞에 가면 있을 거예요. 중축해가지고 페이지 246쪽. 246쪽 쓰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246쪽에서 오타가 있습니다. 오타를 한번 골라내 보세요. 246쪽. 246은 앞으로 가야죠. 왜 뒤로 가? 246쪽. 조금만 더 하고 끝낼 테니까 좀 힘내고. 자, 건물 중개축 문제 있죠?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얻어서 중축했다. 자, 중축 부분이 뭐가 없다면? 거기 기존 건물에 거기 틀렸네.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로 고치세요. 글자는 고치고 가야지. 거기 부합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틀렸단 말이에요. 기존 건물에 뭐 한다? 부합한다. 그럼 밑에 들어가면 뭐가 돼 있어요? 구분수요가 아니죠. 그래서 무슨 물? 부합물. 그래서 임차인의 무슨 청구권? 비용 상한 청구권 626조 문제로 들어가죠. 특히 무슨 비일 것이다? 유익비일 것이다. 자, 오른쪽은 중축 부분이 뭐가 없다면? 없다면 기존 건물에 뭐예요? 이것도 글자 잘못됐네. 독립성이 뭐예요? 있다면 기존 건물에 지어되겠죠. 뭐예요? 부합하지 않는다. 뭐 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물이 되는 거예요? 부속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부속물은 별도의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임차인의 무슨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러면 그 626조 임의 규정이죠. 오른쪽은 무슨 규정? 강행 규정. 그러면 그 626조 때문에 이렇게 비교가 돼요. 몇 조?
626조는 임, 차, 인, 임, 대, 인 관련된 무슨 청구권이고 비용, 상환 청구권이죠. 자, 그러면 기억을 한번 잘 더듬어 봐요. 우리 앞에서 203조가 있었어. 네? 점, 유, 자하고 무슨 자? 회복자. 해서 들어가는 비용상 청구권이 있었죠. 갑 등기, 을 위조, 병 등기, 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점유자가 무슨 자? 회복자.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관계가 아니고 계약 관계가 아니고 이거 무슨 관계? 비교되는 조문이고 다시 이 626조는 뭐랑 비교되는 거예요? 646조. 무슨 청구권? 부속물 무슨 청구권? 매수 청구권. 이건 당연히 누구한테 하는 거야? 당연히 임, 차, 인이 누구한테 하는 거죠. 그럼 요거 할 때는 뭘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기존 건물 허락, 중축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요 두 가지는 요건 뭐일 때 쓰는 얘기고 계약, 요건 뭐가 아닐 때 계약이 아닐 때 세 문제짜리야 지금 이게 203조하고 몇 조하고 626조하고 몇 조하고 네, 연결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26조를 가지고 부속물하고도 한번 연결해 보시고 또 뭐하고도 물권법에 203조 있죠. 갑등기, 을위조, 병등기, 점유. 갑이 이제 병한테 등기 지워라. 갑이 병한테 뭐 내놔라. 점유 내놓으라고 할 때 그때 본권 아닌 점유하다가 물건 관련된 뭐 때문에 채권 때문에 무슨 권? 유치권. 그때 쓰는 얘기입니다. 네, 다시 돌아가신다면 아까 몇 페이지죠? 422조. 그래서 그 요약집에 보시면 그 뒤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몇 가지 또 뽑아서 다시 또 거기다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래서 부속물하고 뭐하고 비용 상한청구권 좀 기억하시고 자 439쪽 가보세요. 439 자 H가 있습니다. 무슨 규정되어 있습니까? 자, 왜 임의 규정입니까? 거기 있는 세 가지나 했던 거야. 임차인, 화살표, 임대인, 사용, 수익 요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623조 임대인 수선 유지 의무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수선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무슨 비? 필요비. 그러니까 626조 1항에 필요비 상한 청구 들어가 있죠. 또 629조 임차권 양도 전대는 당연히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사용 수익이니까. 이 중에서 몇 조를 잘 기억할 것? 626조를 기억해달라 그런 얘기고. 다음 넘기시고 I 강행 규정 나왔습니다. 무슨 규정이요? 그러니까 무슨 청구권 규정은 매수 청구권 규정은 뭐다? 네, 강행 규정. 그래서 맨 밑에 646조 부속물 나왔어요. 자,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독립성 있을 때 부속물. 독립성 없으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부합물. 아까 부합물은 어디서 먹어요?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 들어갑니다. 같이 연결해 주시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책은 띈 거예요. 책은 띈 거라고. 그리고 요약집 보시면서 이 책을 읽는 방법은 줄침대만 읽으세요. 어디요? 이 책은 여러분들 책 볼 때 보기 좋게 줄 딱 걸어놨잖아요. 그 부분 좀 계속 읽으세요. 그리고 요약집은 뭐나 빨리빨리 보는 거니까 요약집은 요약한 거니까. 그럼 다음 달에 뭐 가져갈까요? 요약집. 그리고
오전에 수업 들은 거 가지고 오후에 또 문제 풀죠. 한번 견뎌보세요. 7, 8은 공부하기 힘드니까 5월, 6월 달 또 한번 공부해 보세요. 문제 푸는 게 좋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반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